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성이 왜 없을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몽촌토성, 풍납토성 같은 고대에 지어진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산지에 성을 쌓아 그곳에 가서 싸웠습니다. 산성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에 가면 성들이 많습니다. 고대에, 중세에 쌓은 성들도 있고 근대에 쌓은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성들은 명나라, 청나라 때 쌓았다고 합니다. 대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은 자금성입니다. 아주 예전엔 성의 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성의 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외곽의 성벽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과 오래전의 북경성의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성, 성벽에는 치가 없습니다. 외성, 성벽에는 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게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1900대 초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내성이 아닌 외성입니다. 낙타가 지나가는 모습 뒤편에 보이시는 성이 외성의 코너입니다. 거리비로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벽 코너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건물과 버스들이 주차된 곳입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성벽은 없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도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글어스로 외곽성이 있는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거와 같이 성벽은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청일전쟁은 1900년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청일전쟁으로 파괴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흑백 사진들은 1900대 초반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들은 왜 외곽 성벽을 없앴을까요? 이상합니다. 성벽에 치가 있어서 북경이 고구려와 관련 있다고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버림으로써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압록강에는 오리가 많을까요? 1900년대 초 자금성 해자에 있는 오리들입니다. 성벽의 해자인데도 오리가 너무 많습니다. 압록강가에 나가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압록강, 오리압의 맑을록 큰내 강입니다. 지명의 장명 센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명을 정합니다. 고심있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사에서 보시면 고려 때 경내를 나누어 10도로 만들고 12주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10도의 지명은 정말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관내 관의 안쪽, 중원 나라의 중심지역, 하남 황하의 남쪽, 강남 양자강의 남쪽, 영남 고개 넘어가는 곳의 남쪽, 영동 고개 넘어가는 곳의 동쪽, 산남 산의 남쪽, 해양 바닷가의 좋은 땅, 삭방 북쪽을 가리키는 곳, 폐서 폐수의 서쪽, 서울 신라의 수도를 일으키는 말, 강원도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듦, 경상도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듦, 전라도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듦.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장명을 합니다. 압록강은 말 그대로 오리가 유명한 맑은 강입니다. 지금의 하북성을 보시면 천진 지역과 그 밑에 지역을 보시면 고성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거나 있었는데 감추기 위해서 부셔버려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고려 이전, 즉 삼국사 이전에는 바다이거나 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강소성을 보시면 묘만고성, 서계고성, 여고고성 등이 있습니다. 고성들이 바닷가에 인접하지 않고 바닷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만큼은 삼국시절 이전에는 바다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절강성, 복건성을 보시면 석포항고성, 태주고성, 포장소성, 김양위고성, 해당고성, 보이고성, 숭무고성, 영저고성, 복정고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의 고성들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강소성과 차이를 보입니다. 귀주성에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사람 살기 힘들다고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 산속 깊은 곳에 가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평야지대에 가면 다릅니다. 귀주성 대표적인 시인 귀양시입니다. 많은 부분이 산악지역이지만 평지가 그래도 있습니다. 귀양시의 연평균 기온은 19.8도씨이며 최저가 2.4도씨, 최고가 28.7도씨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연평균 기온은 12.8도씨이며
평균 최저는 -5.5도씨이고 평균 최고는 30도씨입니다. 귀양시 연평균 강수량은 1148.3m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417.9mm입니다. 귀양시는 해발 약 1240m이며 서울은 해발 약 36m입니다. 우리나라 속초를 보시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2.5도씨이며 최저는 -3.8도씨이고 최고는 27.5도씨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7.2mm입니다. 해발 3m로서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귀양시가 강수량이 부족하지만 산이 많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주성의 고성들은 대체적으로 명나라, 청나라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운남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남성의 경우는 귀주성보다 더 높은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주성보다 운남성의 고성이 더 많습니다. 운남성 아래에 있는 미륵시시고성, 석병고성, 건수고성, 참화고성들은 송나라 시절인 천년 안팎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회리고성, 건창고성, 대리고성, 여강고성, 외상고성들은 명나라 시절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남성의 곤명시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6도씨이며 최저 기온은 -2.8도씨, 최고 기온은 25도씨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991mm입니다. 곤명시는 해발 1917m입니다. 운남성에서 1000년 전에 성을 쌓고 살았다는 말인데 귀주성은 1400년 이후에 성을 쌓았고 왜 운남성이 귀주성보다 더 먼저 성을 쌓고 살았을까요? 기후를 보면 운남성보다 귀주성이 더 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되어야 밖으로 나가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합니다. 운남성에서는 지금의 베트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홍강이 있습니다. 홍강에 배를 띄우면 바로 베트남으로 가고 또한 사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강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운남성, 사천성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류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과도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언어의 어순을 SOV와 SVO를 많이 사용합니다. SOV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순입니다. SVO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영어나 중국어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어순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SOV입니다.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가 있습니다. SVO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동남아시아만 SVO 어순을 사용할까요? 대륙의 땅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자리 다툼에서 남방민족이 최종적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남방민족인 동남아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보여집니다. 동남아 사람들의 대륙으로 진출한 루트를 보시겠습니다. 화하족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운남성을 통해 사천성으로 올라오고 사천성에는 삼성태 유적 바오둔 문화가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여기로 진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나아가 사천성의 서북쪽, 운남성의 북쪽으로 진출해서 주나라가 되어 훗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입니다. 대륙의 남부 지역인 하남성, 안희성, 강소성 지역의 남쪽으로는 고대의 사람들이 살기 힘든 밀림 지역으로서 은나라 이전 3000년 전에는 나라가 없었고 남방민족과 북방민족의 경계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살던 사람들도 홍수와 더위를 피해서 높은 산지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닷가나 지대가 낮은 지역은 밀림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소수의 부락을 이루고 살아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점점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